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창업요? 예.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편의점 창업은 요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럼 편의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짚어볼까요? 자, 편의점 창업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편의점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편의점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입지와 운영 시간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조건과 권리 의무를 잘 파악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편의점을 창업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자, 편의점 창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점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체계를 통해 본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편의점은 작은 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과 고정 비용이 낮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모든 창업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혹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점은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꾸준히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력 관리와 근무 조정이 어렵습니다. 셋째,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운영되므로 본사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낮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력 관리, 근무 조정이 어렵고 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 정책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러다 편의점 하나 차리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작은 거 최소 1억 5천에서 최대 3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시이고 실제로는 점포의 위치와 크기, 브랜드와 계약 조건, 경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 비용은 다양한 요인이 달라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점포 임대료, 두 번째가 인테리어 비용, 셋째가 재고 구매 비용, 넷째 인건비, 다섯째가 기타 비용 등등입니다. 이 편의점도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비용 거의 비슷한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 이게 그 상호명을 다 못해서 얘기를 하는데 C가 제일 많고요. 네. 그러니까 C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이게 제일 싸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또 높은 거는 이제 또 그 높은 회사는 또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이게 적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사명을 다 얘기를 못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시면 돼요. 또 매출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회사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지. 네, 그것도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발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이거 비교를.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뭘로 할지도 네. 직접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 판권이 있느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많으면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담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담배를 팔 수 있느냐 못 파느냐. 근데 한 집에서 이미 팔고 있으면 다른 집은 그 몇 메다에는 또 못 팔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권이 있으면 또 비용이 더 많이 그쵸. 달라지겠죠. 그거 달라지고요. 대충 점포 임대료는 어느 정도 합니까? 자, 이게 그 점포 임대는 지역별로 굉장히 상이합니다. 원주냐, 서울이냐, 뭐 횡성이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결국 전국 평균을 보니까 월 300에서 500 정도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싼 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에 경기 지역에 비싼 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전체 평균이 많이 올라간 감이 있는데 원주 평균 혹시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에서 300 사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데가 300을 들어가고 좀 싼 데는 10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점포 사이즈별로 다 다른 거죠. 평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평균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지원받는 그 회사의 거 쓸 거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들어갈 거냐 이것도 다르고요. 또 이제 평당 단가가 있고 천정이냐 바닥을 하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또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전국 똑같이 균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이제 세부적인 안을 들어가면 천정 바닥을 할 거냐 아니면 벽을 뭘로 할 거냐 또 그것도 또 구분이 또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편의점은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고 구매 비용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초기 한 1억 정도 들어간대요. 물건 전체를 갖다가 구매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 정도 500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24시간이 기본이기 때문에 혼자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겠죠. 예. 인건비가 당연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요?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주로 알바들을 야간에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300에서 500 정도 야간 수당이 좀 붙기 때문에 좀 비싸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 또 24시간 운영하게 되면은 인건비 뭐 지출이 상당하네요. 많이 그쵸, 벌어야 되네요. 네. 자, 이 밖에 또 어떤 비용이 들까요? 예, 수도광열세라고 그래가지고 네. 전기세, 수도세, 홍보비, 점검비 등 기타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기타 비용은 점포의 상태와 활동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수익은 어느 정도나 나오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 월 평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가 공개한 편의점주의 월 소득 실태에 따르면 편의점 한 점포당 연 매출이 4억 3,500만 원, 판매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임대료, 인건비, 수수료를 뺀 순이익은 1인당 평균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이라고 하니까 부부가 하면 360이 되는 거고 세 사람이서 하면 또 이제 트리플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은 전체 평균을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 파는 집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많이 파는 곳이 대부분의 매출을 좀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많지만 폐업도 많은 편입니다. 하루 매출이 많은 데는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도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집도 있지만 하루 매출이 마이너스 몇백인 집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서 못 팔아서 망하는 집들은 또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쉽지 않네요. 다 잘 될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누군가가 살면 누군가는 죽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편의점의 숫자와 창업 또 폐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많이 좀 뭐 폐업하고 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해 전국 편의점 수가 47,884개로 재작년에 비해 3,000개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브랜드 점포를 포함하면 5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과밀 출점으로 인해 점포당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 창업을 해서 수익을 잘 올릴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습니까? 자, 편의점의 위치, 규모, 경쟁력, 운영 방식, 고객 유형, 상품 구성, 마케팅 전략 등이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편의점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느 위치에 점포를 내느냐에 따라서 매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위치가 뭐든지. 주변의 인구 밀도, 교통량, 주거지역의 상권의 특성에 따라 수요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들리는 곳에 위치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근데 경쟁 편의점과 거리를 두면 좋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지만 그런 자리 비싸요. 그리고 이제 외진제는 싸지만 사람이 안 다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소상공인 지원공단에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입지 선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추천 상권이나 업종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기 지나가고 대충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나오니까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편의점의 규모와 또 운영 방식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제 편의점의 규모는 임대료, 인건비, 재고비 등의 비용이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너무 크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직영과 가맹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직영은 본인이 창업 시 대부분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유도가 높지만 위험도가 높고, 가맹은 창업 시 본사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많아서 안정적이지만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곳의 물건을 도매로 가져다 팔 수 있느냐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24시간 운영했는데 요즘은 또 뭐 편의점에 따라서 영업시간 이렇게 두고 운영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근데 닫을 수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가 돈을 많이 낸 집, 창업할 때, 창업할 때. 거의 그러니까 그 가맹에 가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닫을 수 있고, 네.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비법, 이런 거 좀 있나요? 편의점은 다른 편의점하고만 경쟁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하고도 경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협력업체와 제휴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의점 본사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편의점 본사 지원이라면 어떤 것들을 좀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신규 점포에 대한 상품, 반품, 폐기 비용을 지원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점주와 스탬프의 교육비, 학자금, 건강검진 등 복지도 지원해줍니다. 세 번째는 운영자금, 재고자금 등을 저리대출 지원도 해주고, 네 번째는 노무관리, 법률 상담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심야 미영업 점포의 수익 배분율 인상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 폐업을 희망하는 점주에 대한 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까? 이런 프랜차이즈가 많은 본사의 경우에는? 자, 이제 가맹점의 월 매출에서 판매를 한 마진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정하고 이를 가맹점 주와 본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집니다. 보통 7대3 정도라고 하고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인테리어 등을 렌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 주에게 청구합니다. 가장 큰 게 광고비예요. 편의점 들어가시면 일정하게 처음 보는 상품이 한 줄로 쭉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거 광고예요. 그걸 전국에 그런 식으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광고료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광고료가 제일 큰 수익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상권에도 뭐 이런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거 월세 내고 감당을 못 하죠. 근데 그거를 광고비로 월세를 내주는 겁니다. 거기 이런 안테나샵으로 넣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기타 인테리어비나 간판 비용도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몇 년에 한 번씩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뭐 연장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이제 부담된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네. 편의점도. 그런 편의점은 시스템이에요.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이 그 약관이 개선이 돼가지고 네. 그런 건 없어졌는데 대신에 이제 브랜드 로고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럴 때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편의점 창업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끝으로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창업은 저렴한 비용과 높은 수익률로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편의점 창업을 위해선 먼저 가맹점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가맹점을 선택하실 때는 브랜드 인지도, 가맹비, 교육 지원 시스템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점포를 선정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 점포 선정은 입지와 규모,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인테리어는 가맹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되 고객의 편의와 매출 증대를 위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관리와 직원 교육을 통해 편의점 운영을 시작합니다. 재고 관리는 판매량과 유통기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직원 교육은 서비스 품질과 매장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서 편의점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어드는 창업 정보, 오늘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